제가 이제 호남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영남에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 정치인들 향해서 이제 살찐 고양이라고 네.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게 호남 정치인들도 민주당에서는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호남 정치인들의 어떤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호남 지역사회 안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늘 보면 심판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이미 앞에서도 뭐 네. 드렸는데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가령 옆에 이제 충청 지역의 시장, 군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늘 그 임기 동안에 뭔가 업적을 만들어야 성과가 네. 있어야 이 다음에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남북은 호남은 경선만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장이든 의원이건 4년 내내 제일 관심 갖는 건 경선 통과예요. 네. 그래서 권리당원 확보하고 조직 관리하고 네. 그래서 철옹성을 쌓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쌓이는 거죠. 네. 결국 주민들이 이제 불쌍하게 되는 거죠. 말은 시민과 국민과 뭐를 외치지만 네. 실제의 정치적 동기는 이제 사적 동기인 건데 네. 이게 이제 대통령제에서도 사적 대통령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프라이빗 네. 프레지던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권력을 주머니에 넣고 사사로운 물건처럼 쓰는 거란 말이죠. 국회의원도 비슷한 거죠. 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권력이라면 권력인데 네. 이것은 기본이 공이거든요. 공적인 가치. 예. 공의 가치와 사회 가치. 그래서 예. 공직자윤리법에도 선출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네. 못을 박았는데 실제 그런가?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네. 과연 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건가? 지금의 네. 공에서 제일 큰 가치는 뭐예요?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윤석열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번 총선 꼭 출마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 총선에 내가 꼭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은 어떤 저는 두 각별한 마음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 저는 마음이다. 내키지 않는 게 있어요, 솔직히. 네, 저는 네. 많은 기회를 가졌고, 네. 아까 오비 얘기도 네, 네. 말씀했지만 예. 스스로 국회에 가서 뭘 4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보다는 네.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네. 어떻게 가능한 한 빨리 이 정권을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종식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네. 그리고 3년 반 뒤에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정권을 바꿔서 반드시 개성공단을 열어젖혀야 되겠다. 네. 이런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에 너무 안타까워요. 개성공단 정도는 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왜 국면이 못했다고 달라. 그러세요? 문재인 정부 5년 제가 증인이잖아요. 네, 개성공단. 뭐냐면 제가 그때 출입 기자 아닙니까? 그 하이라이트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백두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둘이 올라가 손 맞잡았잖아요. 네. 그때 제일 경악한 충격을 받은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이고 하나는 시진핑입니다. 미국과 네. 중국이 제일 놀랐거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네. 남북이 손잡고 뭘 밀어붙일 모양이다라고 놀랬거든요. 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내려와서 네. 개성공단 문제부터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게 두고 아마 문 대통령도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개성공단 제가 2004년에 2005년에 열 때 네. 미국의 반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거 돌파하고 적히고 10년 동안 가동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개성공단은 공단이 아니라 평화의 안전판이고 네. 이 한국형 통일 방안이고 네. 우리 민족의 비전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쓰러지게 놔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제발 좀 대통령 좀 되라. 그래서 네. 예. 내 원도 좀 풀어주고 예. 그다음에 날 좀 이거 하나 시켜주라. 예. 한반도 평화체제 특사 네. 임명하면 내가 미국 중국으로 뛰어다니면서 예. 사자회담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예, 예. 그래서 북미 수교로 예. 가는 거 그 예. 트랙을 다시 좀 만들고 싶다. 예. 이런 사람이 하는 건데 예. 그 일보 전까지 갔는데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그 일은 뭐 자만인지 모르지만 나만큼 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 꼭 그거 좀 시켜달라고 얘기했고 예. 그러셔야죠. 예. 뭐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평양 특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양 특사 말고 평화 체제. 평화 체제 네? 특사. 평양 특사는 뭐 그거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존 케리가 기후 변화 특사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민주당 정부를 네. 뭐 공화당 때도 했죠. 오바마 때 시켰나요? 근데 정말 이제 남북 문제는 또 국제 문제화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 네. 중국과 소통해야 하고 네. 러시아, 일본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저는 성공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육자회담에 예. 9.19 공동성명을 만든 네. 생생한 예.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개성공단을 뚫어낸 경험을 예. 갖고 있어서 예. 그걸 다시 한번 돌려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군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것 그것에 때문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